정일품. 조선에서 왕비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오른 여자가, 왕의 아들을 셋이나 낳은 여자가 죽는 순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고 아들은 들어올 수 없었고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수리로 입궁해 후궁의 정점까지 오른 여자. 장희빈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여자.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그녀의 마지막 3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여자. 그런데 정작 그녀가 잃어버린 건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부터 버려진 천일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18년 음력 3월 한양 도성박 창희문 근처의 작은 집. 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씨. 조선의 왕, 숙종의 후궁. 정일품 숙빈. 그리고 훗날 왕이 될 연인군의 어머니. 화려한 직함이 몇 겹이나 되는 여자가 왕궁이 아닌 궁박 민가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도 곁에 없이 혼자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이 나라에서 왕비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오른 여자의 마지막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여자가 어째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어째서 자식 곁에도 있지 못하고, 어째서 궁궐 담장 밖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꺼내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어째서에 관한 기록입니다. 숙빈 최씨.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 장면 몇 개를 떠올립니다. 우수리에서 왕의 여자가 된 신분 역전, 장희빈과 버린 목숨을 건 암투, 폐위된 인연왕후를 위해 몰래 흘린 눈물. 맞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왜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사실 화려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오히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마지막 3년이었습니다. 1715년, 숙빈 최씨는 갑자기 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공식 명목은 병요양.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숙종에 의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궁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입니다. 15살의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 이후로 30년. 장희빈의 칼날 같은 견제를 버텨냈고 유산의 고통을 감내했으며 영모의 의심까지 받아가며 살아남은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무 기약 없이 내몰린 궁밖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당시 21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인군, 훗날의 영조.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궁 밖의 후궁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정치적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718년 봄, 최 씨는 끝내 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49세.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꽤 오래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숙빈 최 씨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신분 상승만 기억했지 그 뒤에 남겨진 고독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록을 뒤졌습니다.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이야기들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처절하며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평생 가장 원했던 것은 권력도 복수도
명예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670년 조선 현종 11년 한양 근교의 가난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최요원, 변변한 관직도 재산도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최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5살 아이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5살입니다. 밥을 혼자 챙겨 먹기도 어려운 나이. 부모가 왜 없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나이. 그 아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너무 가혹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던 아이는 결국 7살에 궁궐로 들어갑니다. 무수리로. 무수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혹시 정확히 아십니까? 궁녀도 아닙니다. 나인도 아닙니다. 무수리는 궁녀들의 자비를 돕는 가장 낮은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리. 궁궐 안에 있지만 궁궐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7살 최씨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우물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수리에게는 아플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15살이 된 최 씨는 여전히 물을 깃고 여전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 조선 궁궐 안에서는 역사를 바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689년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왕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왕비 자리에 올린 것입니다. 이른바 기사완국. 이 사건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인들은 피를 흘렸고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며 폐위된 인현왕후는 궁밖 민가에서 쓸쓸히 지내야 했습니다. 궁궐 안 모든 사람들이 새바람에 맞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상 인현왕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폐위된 인현왕후를 위해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무수리 최 씨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현왕후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였다면 그 기도는 계산된 충성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이미 쫓겨난 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숙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순시를 돌던 숙종이 홀로 기도하는 최 씨를 목격했습니다. 숙종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희빈의 화려함에 둘러싸여 있던 숙종에게 이 장면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권력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만 보아왔는데 권력을 잃은 사람을 위해 홀로 기도하는 여자를 본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1693년 최 씨는 수건에 봉해졌습니다. 무수리에서 후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역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신데렐라 이야기로 소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해졌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수건이 된 순간부터 오히려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옥의 이름은 장희빈이었습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 그것은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비의 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비는 장희빈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어떤 여자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역관 집안 출신으로 궁에 들어와
자신의 미모와 총명함 하나로 왕비 자리까지 오른 여자. 조선 역사에서 왕비가 된 후궁은 그녀가 유일합니다. 그런 여자가 보기에 최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희빈은 최 씨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최 씨가 1694년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연인군. 훗날의 영조입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 이것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자를 낳은 후궁은 하루아침에 정치적 존재가 됩니다. 그 왕자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어머니는 대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장희빈에게 최 씨는 더 이상 무수리 출신의 미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최 씨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는 승정원 일기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연인군은 태어나자마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694년 갑술원국이 일어납니다. 숙종이 다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장희빈은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위되었습니다. 권력의 추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최 씨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숙빈으로 봉해지며 명실상부 장희빈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높아졌습니다. 장희빈은 강등된 후궁, 최 씨는 왕의 총애를 유지한 숙빈. 그러나 최 씨는 이 순간에도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말에서 드러납니다. 너는 왕자이나 왕자처럼 살면 안 된다. 항상 낮추고 숨죽이고 때를 기다려라. 이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꿈이고 용기이고 포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 씨는 아들에게 생존을 가르쳤습니다. 왕자에게 왕자로 살지 말라고 가르친 어머니. 그것이 당시 그녀가 처한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숙종이 직접 내린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장희빈의 사사에 최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는 사실을 숙종에게 고한 사람 중 하나가 최 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냉혹한 권력 다툼의 승자? 아니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쓴 어머니?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장희빈이 살아있는 한 연인군의 목숨은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선택은 권력욕이 아니라 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그것을 위해 싸운 사람마저 결국 삼켜버리는 법입니다. 장희빈이 사라진 후에도 최 씨의 삶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종은 최 씨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숙종에게 최 씨는 이미 쓸모를 다한 카드였습니다. 장희빈을 제거하는데 최 씨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 일이 끝나자 숙종은 최 씨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너무 냉혹할까요? 하지만 그것이 숙종이라는 왕의 실체였습니다. 1715년 최 씨는 병을 이유로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양, 실질적으로는 추방. 30년을 바친 궁궐에서 그녀는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000일이 넘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은 끝내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1718년 봄, 장희문 밖 작은 집. 숙빈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시녀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숙종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연인군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연인군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연인군이
궁궐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25살의 왕자는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힙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장면. 이것이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낯입니다. 1718년 음력 3월 9일, 숙빈 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세. 그녀의 죽음을 숙종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에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궁 밖으로 나가 마지막을 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여자의 임종을 외면한 것입니다. 반면 연인군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곡을 했습니다. 왕자의 체면도, 정치적 시선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들로서 울었습니다. 이 장면이 제게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권력도, 신분도, 역사도 없고 그냥 어머니를 잃은 아들 하나. 숙빈 최 씨는 경기도 파주에 묻혔습니다. 묘호는 소령원. 당시로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724년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 영조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어머니를 복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령원을 정비하고 사당을 높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역사에 제대로 남도록 기록을 다듬었습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묘소 앞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던 날도 있었고 소리내어 운 날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영조는 85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산 왕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가장 자주 꺼낸 이름이 어머니 숙빈 최 씨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이라는 자신의 낮은 혈통, 왕이 되기까지 받아야 했던 수모와 멸시, 그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삶. 가장 낮은 곳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던 그 삶이 영조가 평생 붙들고 산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숙빈 최 씨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불행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삶은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녀는 5살에 혼자가 되었고 7살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며 가장 위험한 시절에 진심 하나를 지켰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끝내 외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 아들은 평생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숙종도 사라졌습니다. 장희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그 진심으로 키운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억한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자리입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입니까? 숫자로 표시되는 성공입니까? 숙빈 최 씨는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죽었습니다. 반면 그녀가 가장 낮았던 시절,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올린 기도 하나가 결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